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피어셀이고요.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자, 오늘 두산피어셀이 여기 딱 버텨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이자 저항 구간이죠. 여기가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좀 바뀌는 그런 흐름들에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딱 여기를 저항을 좀 받았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는 못했어요. 61선을 돌파를 해야 55,000원을 돌파를 해야 진짜다.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우리 월요일에 진짜 좀 단단한 그런 탄탄한 그런 불꽃슛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래량도 좀 증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수급도 매우 양호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때쯤에 관심과 이슈 뭐 그런 게 너무 모자라다. 시장에서 왜 이렇게 좀 관심이 없어졌지? 이렇게 좋은 기업을 약간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이제 관심이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심이 조금씩 더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오늘 탄탄하게 매수세를 좀 보였어요. 이런 매수세가 월요일도 유지가 돼가지고 좀 돌파를 해주면서 55,000원을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탄탄한 그런 불꽃슛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슈가 좀 있었었죠.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냐? 일단은 리포트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전에 좀 설명드렸던 리포트인데 목표가는 일단 7만 원이라고 해요. 52,000원짜리를 7만 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6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를 보자고요. 55,000원, 6만 원 돌파를 하는지 현실적으로. 자,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 정책의 최대 수혜주다. 얘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1등이다. 뭐 1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40년도까지 8기가와트, 지금 우리 1.8기가와트, 1.1기가와트까지 2023년도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40년까지는 8기가와트라고 하네요. 여기 1.1기가와트도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8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거다. 정부는 2040년도까지 8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하고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두산피어스의 정부 정책에 맞물려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소 경제 확대 정책, 기술 경쟁력 기반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신시장 개척. 이게 기술 경쟁력이라는 게 이 산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쟁사가 들어올 수는 있죠. 들어올 수 있는데 쉽게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시장이 아닌데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고 싶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이 산업을 독점하는 그런 산업이다. 정부도 알걸요? 정부도 아는데 수소 산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두산 피어셀 시장 정책이 나와주기 전에도 시장 점유율이 70%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고 뭐 정책한다는 거 다른 기업들이 모를까요? 근데 얼마든지 시장에 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게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술이. 두산 피어셀이 매출 믹스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도 기대가 된다. 70%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대신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커진 만큼 다른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막 하다 보면 점유율을 좀 치고받고 싸우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D램이나 랜드 플래시 산업을 한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나 D램 할 거야, 랜드 플래시 할 거야 할 수는 있죠. 기술을 가지고 오느냐, 기술을 뭐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연구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죠. 걔가 뭐 삼성전자 따라잡겠다 해가지고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기술이 있으니까 TSMC를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다. 근데 시장 점유율 70%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산 피어셀이 선두자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수도 정책의 수혜를 본다면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20년 4,618억에서 2023년도 1조까지. 근데 우리가 2023년에 1조 이거를 2022년, 2021년에 반영되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간 260억에서 1,448억 원까지 대폭 증가될 것이다. 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만 이렇게 그동안 꾸준히 이런 주장을 해왔었어요. 성장률이 높다.
근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21년, 2023년 신규 수소연료 발전 규모가 1.1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 70%를 유지를 한다라면은 여기 1.1에서 70 한 2, 3 0.7 기가와트 정도는 0.8 기가와트 정도는 두산 퓨어셀이 가지고 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국내 신규 생산 시설 완공으로 미국 공장 수입 물량 비중이 축소되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질 것이다.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영업이익률이 증가된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정책이 지연이 된다던가,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좀 낮다던가, 아니면 경쟁자 유입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0억 원 규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이거는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공시는 했는데 규모라든가 어디 회사인지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경영상의 비밀 유지로 인해서 계약 상대와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유보 기간 동안 공시를 안 한다라고. 유보 기간이 5월 9일까지 이렇게 공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비밀 유지 계약이 된 경우에서. 자,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20년간 14메가와트, 약 14메가와트. 14메가와트라고 하면은 우리 옛날 기사를 또 가지고 와봐야지. 다 이거 보면은 여기 1메가와트당 100억 원 정도를 수주를 했다. 1메가와트당 100억. 그럼 14메가와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1메가와트당 건설 비용이 약 50억. 여기는 1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죠. 100억 원 정도 수주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14메가와트라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20년간 한 번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목표치에 점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어디에서 누구랑 얼마 정도 금액대, 계약 금액이 한 900억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는 경영상의 비밀 유지로 인해서 유보 기간 동안 유보를 하고 비밀 유지를 하고 5월 9일에 정확하게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상당히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55,0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또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가 점점 감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되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61선은 지금 이 저항권이나 61선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서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이게 이 두산 퓨어셀이 좀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다음 주에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단단하게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 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